네,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앞으로 과연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회정책부 이태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연금 개혁안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의 연금 수급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노년층이 연금만으로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까? 정부가 연금 통계를 내봤더니요.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90%가 한 달 평균 연금으로 6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이마저도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처음으로 60만 원대를 기록한 건데요. 최저 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집이 있으면 그나마 76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무주택자의 경우엔 47만 원에 불과해서 연금도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에는 이 정도 받기도 힘들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이 지금처럼 운영이 되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 구조를 바꾸자는 말이 정권마다 나오는 건데 이번에도 사실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양입니다. 어제 발표된 이 개혁안은요, 정부가 1년 넘게 고심해서 내놨다기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OECD 절반 수준이라면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그래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받는 시기는 언제인 건지 이런 핵심 내용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공론화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상 예민한 사안은 뒤로 미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청년층들이 이 연금에 대한 걱정이 참 많잖아요. 대안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기금이 고갈되면은 나는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청년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젊을수록 연금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고 연금을 곧 받게 되는 장년층은 빠르게 높이는 연령별 차등을 두겠다고도 했고요.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가 줄어들면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 자녀가 있는 사람과 군 복무자에게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혜택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령자의 경우엔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연금을 깎지는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이 기자가 얘기했듯이 가장 핵심인 얼마를 더 내는지 얼마를 덜 받는지 또 언제부터 받는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했는데 결국 국회가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 개혁안은 모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게 될 텐데요. 정부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국회가 개혁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 있겠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연금 개혁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여야가 표심 눈치 보기만 이어갈 거란 관측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누구든 꺼려지겠지만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가 받을 고통은 더 커질 텐데 결단력과 뚝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